자,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129쪽에서 132쪽의 내용. 자,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해당하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부터를 이제 민족문화 말살기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죠. 자, 1930년대부터 일제는 아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일명 내선일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의 신사 참배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하는 창씨 개명을 통해 아예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노력하였죠. 1937년 일본은 중국을 침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 서쪽 국경을, 소련은 동쪽 국경을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가장 잔악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나치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요. 일본의 중국 침략,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합국과 추축국, 미국, 소련,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과 나치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추축국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자, 전쟁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지속됨에 따라서 조선을 병창기지로 삼아 일제는 우리나라의 재산뿐만 아니라 노동력 등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갔는데요. 쌀 등의 식량은 물론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각종 금속을 빼앗아 가는데 심지어 요강까지도 빼앗아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서 전쟁을 강요하고요. 광산이나 무기공장 등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1993년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사실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 했으나 이후 이를 전면 부정하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일관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25년이 넘어가도록 이 수요 집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평화의 소년상을 만들어 국내외 곳곳에 세워두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미 끝난 일이다, 책임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언론을 통한 애국 계몽운동을 하다가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망명 생활 중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인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고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활발하게 역사 연구와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집필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 서술한 조선상고사, 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의 위인전을 집필하여 올바른 우리 역사와 민족의식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제 우리말 말살 정책에 맞서 조선어 학회는 한글을 보급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의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붙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조선글이다, 조선말글이다, 나란말이다, 막 이렇게 각야말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일제 한글 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문학가들은 문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마음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본명은 이원록이지만 일제에 의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의 수감 번호를 자신의 호로 삼으며 17번의 감옥 생활에도 굴하지 않고 광야, 청포도 등의 독립의 의지를 시로써 표현한 이육사 시인, 우리말의 서정성을 극대화하여 한글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윤동주 시인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여러 가지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아무개로 또는 무명시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일제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30년대부터 일제는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폈고요. 또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을 위해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많은 자원과 재산과 노동력을 약탈하여 갔고, 그 과정에서 강제 징병, 강제 징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은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였고, 조선어 학회는 우리 말글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많은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등의 문학가들은 문학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인 우리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